자, 우리 엔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대표입니다. 자, 현재 영상 녹화 시작 시간이 점심시간입니다. 12시 36분 정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엔캠이 지금 현재 녹화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7.9%대 급락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9월 초경에 이런 식으로 연속적인 급락이 좀 나타났다가 다시 반등세를 어느 정도 이어가나 했더니 오늘 급락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녹화 시간 기준으로 지금 거래대금이 850억 정도의 수준이면은 뭐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음봉이 나타날 때 거래가 크지 않은, 거래가 감소되는 음봉으로 떨어져 내리는 거는 우리가 그래도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언급을 좀 드렸고, 기본적인 이론이긴 해요. 근데 이처럼 거래가 실리는 음봉 같은 경우에는 뭔가의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 이러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자 기준으로 함께 살펴볼 만한 이슈가 뭐가 있을까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어제 일요일 기준으로 오전에 엔캠의 자금 조달 관련된 이슈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자,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엔캠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희망만 드리기 위해서 혹은 위로를 해드리기 위해서 좋은 말씀만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주식이라는 거는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위로를 받는다고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위로와 주가는 별개예요, 여러분들. 위로를 받는 거는 그냥 감정을 달래는 것뿐이고 현실적인 걸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엔캠이라는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여전히 대단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제가 이제 설명드릴 결정적인 그 두 가지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엔캠은 다시 30만 원대를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한번 해주시고요. 자, 김 대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저희 머니코드 주식 투자 바이블 무료방입니다, 여러분들. 무료방에 2,711분이 지금 입장을 해 계십니다. 자, 무료방에서 3,000명의 인원이 채워지면 우리 다 같이 제대로 승부를 한번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매수를 시작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구독자분들께 드릴 수 있는 혜택이자 또 김 대표 저를 믿고 따라주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무료방 입장이 3,000명이 되면 다 같이 좀 좋은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매집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제가 화면 스크롤하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지만 영업적인 멘트가 일체 없어요. 제가 뭐 수익 자랑을 합니까? 뭘 합니까? 여러분들께 아침 시황 정성스럽게 작성해드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어떤 것들 꼭 조심해서 보셔야 된다라든지 중간중간에 코멘트 드리고 좋은 내용들 다 브리핑 해드리고, 그쵸?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자신있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석에 가까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쭉쭉 올리고 있지만 단 한마디도 영업이 없잖아요. 그쵸? 이런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나서 몸소 느끼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저를 찾아와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굳이 여기서 쓸데없는 영업 같은 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편안하게 다양한 정보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무료방 입장은 간단합니다. 화면 좌측에 보이시는 김대표 개인 번호로 머니코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입장 링크를 발송해 드릴 거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무료방에 3,000명이 채워지면은 우리 다 같이 뭐 보통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승부주, 히든 종목 이런 거 한번 함께 매수를 해서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미 들어와 있으신 분들은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엔캠 본론으로 들어가서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기사를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엔캠이라는 기업이 신용평가사 두 곳에서 신용평가를 의뢰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통 신용평가라는 것을 의뢰하는 이유는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뭔가의 액션을 취하기 전에 신용평가를 받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환사채로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공모, 사모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정해진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엔캠은 지난 19일 신용평가사로부터 본평가를 받는 등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선제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엔캠 관계자는 전환사채 발행 세부사항은 내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 중이라며 자본적 지출, 캐펙스라고 하죠. 투자금과 원재료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운영비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이따가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매출액 대비해서 아직도 이익을 못 내고 있다라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 규모를 보면 좀 놀라실 거예요. 자, 엔캠이 주로 생산하는 게 뭐죠? 전해액입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 전해액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 다 드렸죠. 전해액은 유통기간이 짧다. 보통 6개월 내외예요. 유통기간 자체도 짧지만 제품을 납품할 때 전용 용기를 써야 된다라 말씀을 드렸죠. 그 전용 용기가 바로 캐니스터라는 전용 용기다. 온도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품질에 굉장히 또 민감하고, 그래서 캐니스터라는 용기를 사용해야 되는 게 또 부담스럽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셀 기업들 인근에 공장을 지어서 납품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수주를 따거나 주요 고객사를 확보를 하게 되면 그 현지에다가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 대략적으로 2년
2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3고 현상이 있었죠. 3고 현상. 3고 현상이 뭡니까? 고물가. 증설을 할 때 원자재 가격들이 비싸죠. 그 다음에 고금리. 자금을 땡겨오는 데에 대한 비용도 상당히 비싸요. 그 다음에 고환율. 미국이 계속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환율 자체도 높죠. 이 3고 현상 때문에 1조면 증설을 할 수 있었던 게 막 2조 원씩 돈이 들어가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증설을 하는데 부담이 안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제대로 수익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들이나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자금난에 시달리는 게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이런 부분 자체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엔캠이 그동안에 증설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사실 증설 규모도 가장 크기도 하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2019년 기준으로 800억 벌던 놈이 2022년에 그래도 5천억까지 벌었고 23년 작년도 4천억을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영업이익이 30억밖에 안 돼.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매출 같은 경우에는 품질이나 판매 아이템에 좀 달려 있습니다. 결국에 매출은 어떤 사업이냐가 중요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익 같은 경우에는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또 달려 있습니다. 물론 바꿔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경영에 따라 매출도 좌지우지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틀이 그래요. 근데 이렇게 적지 않은 매출을 발생하면서 이익을 못 내고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조금 경영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좀 하고 싶은 거고,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재무제표를 쪼개서 좀 하나씩 살펴봤을 때도 돈을 못 벌고 있으니 당연히 뭐 유입되는 현금은 없을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다가 파생상품 거래 손실 발생,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뭐 매도를 확정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좌에 그냥 파란불이 떠 있는 정도인 거죠. 평가 손실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확정된 손실이 아니라 평가 금액 기준으로 특정 시점에서 시세에 따른 평가 손실 기준으로 해서의 자기 자본 대비해서 43% 정도 되는 뭐 그런 금액의 파생 관련된 거래 손실도 올라왔었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엔캠 영상마다 말씀드리지만 지금 중요한 건 첫 번째 자본이에요. 자본. 돈이 일단 돌아야 돼요. 그래서 사업을 더 확장시킬 것에 대해서는 아까 뒤에 기사에서 보여드렸던 뭐 전환사채가 됐든 일반 유증이 됐든 BW가 됐든 뭐든지 상관은 없어요. 어떤 거든 상관은 없는데 이걸로 인해서 일단 주식 수가 늘어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주주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긍정적인 건 아닙니다. 근데 일단은 해결이 돼야 뭐 그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가든 사업을 유지를 하든 더 많은 매출과 이익을 땡겨 오든 하겠죠. 근데 일단 당장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뭡니까? 핵심 소재의 내재화입니다. 내재화. 전액 같은 경우에는 IRA에 2년 유예 받았잖아요. 2년 유예 받은 게 FEOC에서 전액 가지고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 전액이라는 거는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죠. 전해질 플러스 용매 플러스 첨가제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전의 질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용매나 첨가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국산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의 질은 아직까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그래서 내재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배제시킬 수가 없어요. 전의 액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소재인 거 알고 계시죠? 양극재가 배터리에서 40에서 45% 차지하는 핵심 소재인 거고 전의 액 같은 경우에도 16에서 18%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극재 다음으로 중요한 소재예요. 근데 이 중요한 소재가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은 사실 엔캠은 특별한 메리트가 없어요. 사업적으로. 기술적으로는 괜찮지만 돈을 버는 사업적으로는.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는 거. 자본적인 측면. 뭐 이거 말고 또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글쎄요. 뭐 어떻게 있으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돈이 없는 건 없는 거잖아. 최대한 비용적인 측면이 덜 들어가게 하는 거죠. 우리가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구할 때 여러 가지 투자 지표들이 있지만 ROE라고 들어보셨죠? ROE가 뭡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이에요. 그럼 반대로 상반되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COE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자본 비용입니다. 밑에 거는 지출인 거고요. 위에 거는 이익이기 때문에 플러스에 해당이 됩니다. 이 COE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기업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그 자본에 대해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인 거거든요. 자본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본도 있지만 이 자기 자본을 만들 때도 비용들이 들어가요. 자기 자본으로 확보하는 데도 수수료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타인 자본이 있잖아요. 타인 자본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일정하게 돈을 지불을 해야 되겠죠. 남의 돈을 끌어다 쓰니까 이자를 주든지 표면 이율과 만기 이율이 있을 거고, 전환사채 같은 것들은 추후에 주가로 또 환산할 수 있게끔 옵션들을 걸기도 하고, 어쨌든 기업에 대한 적정 주가와 가치를 환산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얼마만큼의 이익을 내느냐를 기본으로 합니다. 이익을 내기 때문에 그 이익 대비 곱하기 업종의 평균 멀티플 PER을 곱해가지고 시가총액을 환산하고 시가총액 나누기 발행 주식수, 이러면 적정 주가예요. 근데 지금 엔캠은 거의 적자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엔캠에 대한 가치가 얼마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향후에 미래 캐파를 가지고서 얘네들이 평균적으로 이익을 이 정도 낼 거고, 다 세팅이 됐을 때 수율과 가동률이 이만큼 나올 때 얼마만큼의 매출 그리고 감가 빼고 이익률 몇 프로니까 얼마의 이익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그러면 그 이익 대비해서 멀티플 몇 배 하면은 적정 시총이 나오겠다라는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은 한데 지금은 그거를 계산할 가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증권사들도 지금 여기 보시면 칸이 비어 있죠. 여기가 컨센서스가 기입되는 공간이에요. 컨센서스가 뭡니까? 가이던스라고도 이야기하죠. 앞으로 향후 미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해서 여기다 기입을 해주는 건데 컨센이 없어요. 컨센이 없다는 거는 미래 실적을 전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종목이다라고도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엔캠에 대해서 자꾸 긍정적으로만 너무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다고 뭐 부정적으로 보라는 건 아닌데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지금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지나치게 그냥 낙관론적으로만 보시는 분들은 이미 여기에 주가가 다 반영된 거 가지고 아직도 꿈에서 깨어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액에 대한 미래 가치를 보면서 혹은 제가 투자 전략서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액 기업 중에서는 뭐 압도적인 캐파를 자랑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엔캠이 당연히 1등이고 엔캠이 당연히 미국 시장을 반독점할 것이다. 뭐 이러한 포부와 이러한 전망들에 있어서는 뭐 저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미 여기 앞에 다 반영이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엔캠이 속내가 얼만큼 더 튼튼해져 갈 수 있느냐, 얼만큼 더 단단해져 갈 수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니네가 규모를 얼만큼 키울래, 요걸 보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거고, 지금은 니네가 얼마만큼 이제 증명해 줄래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게 성장주라는 프레임이 있는 거고 가치주라는 프레임이 있는 거잖아요. 성장주는 성장성이나 미래에 대한 가치를 보고서 미리 땡겨 올라가는 거고,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니네들이 얼마큼의 성과를 내느냐, 니네 이만큼 성장할 수 있다며, 그러면 그만큼 숫자로 실제로 드러내 주었느냐, 이 숫자 실적을 보고서 증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엔캠은 지금 뭐예요? 이제 가치주로 탈바꿈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표시해드리는 이 구간은 성장주로서 움직였던 구간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가치주로 전환이 돼서 실적대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 실적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을 구할 때 가치가 없어요. 물론 시설이 있고 설비가 있기 때문에 PBR을 베이스로 기업의 가치를 구할 수가 있겠지만 이익을 베이스로는 지금 이 기업의 가치를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증권사들도 지금 실적 추정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어떤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의미인지를 꼭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2차전지 섹터 물 들어오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어떤 종목들이 이렇게 추세를 전환하면서 올라오고 있느냐? 셀메이커 기업들 먼저 올라오고 있죠. 셀 기업들이 먼저 올라오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도 돈을 벌고 있고, 그래도 숫자가 찍히고, 자금 마련을 할 때 주주들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거는 일단 지금은 예정되어 있는 건 없잖아요.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엔캠을 뭐 무조건 손절해라 이건 아닌데, 굳이 저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노이즈나 리스크가 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는 그만큼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뭐 최종적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만 종목은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엔캠에 물렸다 그러면 솔직히 저는 조금씩 비중을 덜어서 옮길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주가가 한 번씩 툭툭 올라오고 툭툭 올라오고 하면서 희망을 주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뭘 못하는데, 중요한 건 보세요. 고점이 점점 낮아지죠.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면 뭐하는데, 어쨌든 고점이 낮아지면서 장기 평선도 지금 깨버리고 장대 음봉에 거래 실리고 있는데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나타나 버리고, 예를 들어 직전 저점 수준인 15만 원도 깨고 내려온다? 이거 크게 작살날 수 있어요. 그럼 고점 대비 70% 80% 그냥 갑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5월달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작성했던 이 엔캠 투자 전략서, 5월 30일자 기준으로 작성했던 이 전략서에서도 증거를 다 남겨드렸었고, 어떤 식으로 봐야 된다 설명 다 드렸었고, 대응 전략에서 25만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라고 했는데 지금 주가가 18만원까지 와 있잖아요. 여기서 잘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5만원을 깰 때 실제로 거래가 실리면서 장대 음봉으로 빠졌어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가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25만원이. 그쵸? 그리고 되돌림의 저항 이후에 하락. 이거는 차트 분석으로도 너무 쉬운 패턴이고 너무 쉬운 그림이에요.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밀려버리면 이거 15만원도 깬다?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 대참사 나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15만원 밑으로는 절대 가져가면 안 됩니다. 진짜 아시겠죠? 30만원에 매수하셨던 분들 15만원 가까이 가면 반토막이에요. 1억 투자하셨으면 5천만원 날아간 겁니다. 근데 5천만원이라도 살아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 5천만원이 곱하기 100% 수익이 나면 그래도 다시 본전은 되잖아. 다시 1억은 될 수 있잖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50% 이상 손실을 가져가지 마세요. 그건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리려고 해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더 대참사 나기 전에 한 번에 물론 결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조금씩 물량들을 다른 종목으로 이동하는 전략, 저는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보수적 관점으로 보다가 엔캠도 뭐 해뜰 날이 오겠죠. 좋은 내용이 갑자기 나타나거나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뭐 그때 상황 보면서 재매수를 해도 되는 거고 비중을 조금 실어도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일단은 중요한 거는 2차전지
섹터가 돌아설 건데 업황이 지금 좋아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네는 지금 자금 조달 이런 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건 분명하게 다른 종목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제욕만 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께 현실적인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잘 참고하신 다음에 건강하고 건전한 투자를 해서 또 좋은 성과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도움을 많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엔캠도 일부러 제가 이렇게 언급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본이 없는 거, 전해질의 내재화에 대한 거, 이 두 가지 과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가 방향은 어려울 수 있다 등등 여러 가지를 무료방에서도 미리미리 다 코멘트를 드렸어요. 자, 그래서 엔캠으로 그동안 좀 골 아프셨던 분들은요, 구독자 3,000명 되면 제가 또 좋은 종목 다 같이 매집도 시작할 거고 하니까 무료방 온다라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무료기 때문에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꼭 한 번씩 입장하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나가시면 되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가 됐든 건전한 투자를 하는데 도움을 좀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좌측에 보이시는 김 대표 개인 번호로 머니코드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무료방 입장 링크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